가장 어려운 것은 예상하지 못한 가격보다 훨씬 많이 전셋값을 확 올려버렸을 때 그 당황스럽고 황당함을 감추기가 어렵고, 또 그 오른 전셋값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있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을 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느끼는 무력감이나 자괴감, 이거는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의와 식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아직 이 중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그 이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2006년도 12월 달에 철도공사는 철도 부지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변지구 서부 이촌로까지 포함해서 통합 개발을 하자. 만약에 용산지구만 철도 부지만 110층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만약 통합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에 SH공사가 코레일 지분을 인수해서 통합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주장은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50%를 동의를 받았고, 또 주민설명회나 상담소 운영을 했다 하지만은 실제상으로 지금 저렇게 피 맺힌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할 때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또 현안들을 충분히 거론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옛날식으로 밀어붙이기식이나 불도저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하는 전제를 깔면서 사건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개발 방식은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지금 그 해법 문제 전에 우리 안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바와 같이 철도 부지는 국유재산입니다. 그 국유재산을 활용해서 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노리겠다. 이런 사업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그게 국방이나 안보나 또 다른 공공의 중요한 목적도 아니고 도시 개발 사업인데, 그거를 50%, 57%가 찬성했다 하지만 43%면 반대하고, 또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그 특정 계층에 돌아가고, 또 개인의 피해자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민간 기업인 삼성물산이 이미 이 사업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이 사업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개인의 재산권이 치명적인 침해를 하면서까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비교 형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사업 방식을 수익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하기로 LH하고 계약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안 돼 있었습니까? 계약이 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LH가. 노선을 그렇게 잡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어떤 계약도 없이 LH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 재개발 그 입찰 당시에 제가 뭐 주민총회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결과로는 그 LH가 이제 시행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뭐 금액 자체도 너무 황당했고요. 그러니까 뭐 주민 부담금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를 그게 단가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건설사라든가 집주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서면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럼 성남 2단계는 현재 구도로 가지고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 뭐 경기가 너무 없다고 뭐 다들 그렇게만 말씀들 하시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LH가 과거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로 돼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시대 때는 국민주택
임대주택 200만 호 건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10개 혁신도시 건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150만 호 또 보금자리 주택 건설, 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량이 정해지게 되면은 LH로서는 그거를 연도별로 할당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는 조금 바꿔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철도공사나 주택공사나 도로공사나 모든 공사는 자기의 설립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기관들의 경영수지 개선과 적자 해결을 위해 가지고 수익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민간 기업들도 창출하기 어려운 수익 사업이 공공기업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결국 수익 창출보다는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나 오늘 아이러니컬한 거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가 가지고 또 지자체나 국가는 도시 편의시설을 가지는 것이 주 사업인데 토지 소유자나 집 소유자도 부담금을 내야 되는 재개발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러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좀 보완을 시키도록 정치권에서 값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살려 하는 사람은 없고 전세를 사야 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당사자가 크게 셋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이나 땅 주인, 하나는 또 세입자, 나머지 하나가 지자체나 국가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개발 이익을 낸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입자 보험 문제는 아주 소홀히 되고 또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매몰 비용에 빠져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공공기관들이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훨씬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이 개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개발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이래가지고 조합을 건설해서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는 안 들어오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함정이 그 전세 자금 제도의 운영 방식이 집주인하고 LH하고 먼저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또 LH가 껴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7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광역시는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4천만 원까지 돼 있고 그 계약이 되면은 LH하고 대학생하고 또 재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7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보증금 100만 원 내고 한 11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내면은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2만 한 3천 명이 신청해서 반 정도, 12,00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14,000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10% 정도, 1,400명밖에 못 해줬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금년 목표가 3,000명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뭐 석 달 동안에 14,000명이나 신청했으니까 훨씬 더 이제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이 10명 중에 1명을 선택하려 하니까 상당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입장에서는 신청하면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숫자도 제한이 돼 있고 기준도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 무역 총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고 국민소득이 2만 3천 불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 중에 저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상입니다. 옛날 관중이 말하기를 국가 전체의 부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를 어떻게 골고루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고 또 그 욕망이 충족 안 될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공주택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 지역구가 대구 중남구인데 그날 어떤 80 가까이 된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나 재건축 안 해도 좋으니까 내 집 돌려다오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주민들의 사건이 침해되는 이런 무차별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마땅히 중단돼야 되고, 또 지금 매몰 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부분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그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단순히 주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생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국민 저소득 계층이 우리나라의 5분위 이하로는 거의 550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 주거 복지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분들에게 필요한 평수라든지 시설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정부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구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고, 국민 임대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정도 되는데 월 임대료가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가구를 민간 부분에서 공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또 우리 공동의 그 노력으로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LH가 전화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LH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빚어지는데, 사실 공공주택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LH가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을 짓게 되면은 사업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 적자를 국가가 세금으로, 즉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메꿔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메꿔주고 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적자를 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이나 또 수익성 있는 거는 민간 시장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이 그렇게도 희구하는 국민임대나 또 영구임대주택은 국민 전체의 부담 세금으로 공공주택청이나 다른 뭐 어떤 명칭을 붙이든 간에 이름을 붙여서 공급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 국민 전체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어떤 학생이 그 모임이 달팽이, 민달팽이라는데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 집을 소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싱가포르의 이광류 수상도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또 사회적 안정에 대단히 필요하고, 엘렌 그랜스펀 FRB 의장까지도 플라스틱과 시멘트와 벽돌과 페인트가 이렇게 미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줄 몰랐다고 말할 정도로 자가 소유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가 비용을 높이고, 또 그 형편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두 가지 길로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한 3가지 정도로 제안을 하고 싶다면은, 첫째로 이제 국민임대주택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바우처 제도, 자기 소득에 비해서 월세 비율이 높다. 총 소득이 80만 원인데 40만 원을 주거비로 쓴다면 도대체 엔겔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용, 주택 구입용 보조 제도, 즉 바우처 제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는 코스트에 대해서 베네핏을 찾아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복지 정책에 다가서야 된다. 저는 이제 지난 1년 가까이 주택거래 부진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대형 민간 시장은 공급이 과잉이 돼 있고, 국민임대나 소형 이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부족한 그런 이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해서, 국가는 이제 수익이 되지는 않지만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나머지 중대형 시장은 민간 기업에 넘겨서 시장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집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 오는 상실감입니다.
그 토지 가격 앙등이나 집값 상승이 집 소유자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급작스러운 경제 환경 변경이나 또 SOC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걸 개인이 가져가 버리니까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데 대한 불만, 불평, 또 자기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데 대한 소외감, 또 기분 나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공급, 그렇게 해서 집 가지고 이것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대는 이제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안 팀장께서 말씀하신 공공재라고, 이 공공재라는 것은 개인의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재화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초반에 벌써 존 F 케네디는 그 부유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다수를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넣어야만이 그 부유한 소수도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 사회도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다수를 안전망 속에 끌어넣음으로써 우리 국가 전체가 공존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택 정책이 출발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하고 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분양가 상한제 해제 문제는 건설업자나 또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전혀 없습니다. 4, 5년 전에 다 하겠다고 해서 계약까지 하고 출발이 됐는데도 지금은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왜 못합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있으면은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서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는 전부 다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지. 그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은 민간 사업자나 건설업자를 봐주는 게 아니고 내 지역구 주민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직도 국민들이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지나치다. 특히 이제 지금의 추세상 공익하고 사익이 충돌됐을 때 사익에 대한 보호 장치가 너무나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전체의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개인의 행복이 모여서 국가의 행복이 돼야지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그걸 국가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독선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듀 프로세스가 기본이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놓고 실제로 할 때는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태는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게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조만간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세입자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의 고통도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고통도 해소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